듣기만 하여도 통찰력이 키워지는 통키뉴스는 라네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라사모와 함께하는 원포인트 레슨. 4월 들어 라네맘닷컴에서 제품을 주문하신 분들은 꼭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셔서 함께 공부하는 좋은 시간 갖기 바랍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렛츠고! 아시안 증오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목격자 개입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CNN 방송의 한 한인 PD가 흑인 사망 항의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가해경관 데릭 쇼빈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뉴욕주의 한 마켓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해당 마켓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Stop Asian hate! 가을 학기 개학을 앞두고 트라이스테이 지역 대학들이 잇따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부터 커네티컷주가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코로나19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존슨앤존슨의 계열사 얀친 백신과 관련한 유럽의약품청 EMA의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용의자 데릭 쇼벤이 오늘 열린 1심 판결에서 살인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발표된 뉴욕주의 새 예산안에서 중산층의 범위가 상향 조정되며 이들의 소득 세율은 낮춰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지구의 평균 온도가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 담당 주요 정부 기관들의 이민자를 칭해왔던 에일린이라는 용어를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가 그룹 방탄소년단과 손을 잡고 6개 대륙 49개 나라에서 BTS 세트 메뉴를 출시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아마존이 미용실도 시작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첫 번째 가게를 영국에서 냈다는데요. 좀 들여다볼까요?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온 아마존이 첫 미용실 점포를 영국 런던에서 개설할 예정이라고 어저께 밝혔네요. 자, 아마존은 금융 중심 지구인 시티 오브 런던 인근 빌딩 2개 층에 아마존 살롱이라는 점포를 마련해서 우선은 주변 아마존 영국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주 내에 일반인들의 예약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점포 면적은 1,500평방피트고요. 아마존은 이용자들이 증강현실 기술로 머리 염색 색깔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IT 기술을 이 미용실 운영에 적용할 방침이고요. 오, 이건 좀 아이디어 좋은데요. 아마존은 이용자들이 최상의 기술과 헤어케어 용품,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미용실을 설계했다면서 새로운 기술을 시험할 장소도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94년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한 아마존은 현재 전자상거래뿐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음악 스트리밍, 게임 등 다양한 온라인 사업과 함께 무인마트 등 사업 영역을 갈수록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다양한 영역의 소상공인을 위협하면서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야, 아마존 미용실? 이게 누가 깎는 거죠? 사람이 깎는 거겠죠? 그쵸? 예, 아마존 프랜차이즈인가?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다른 거는 몰라도 증강현실을 통한 미리, 이건 참 좋은 것 같네요. 그쵸? 아이디어 좋죠? 그 사람의 헤어스타일, 일 갖다 먼저 자르기 전에 그대로 이렇게 하는, 아마존이 미용실로 진출한다는 것. 야, 무슨 동네 상권도 다 잡아먹는 정말 포식자, 공룡을 보는 느낌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있구나라는 것은 또 긍정적인 효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별거 다 합니다. 이러다가 아마존이 이거 유튜브에서 미즈놀 같은 것도 하는 거 아닌가? 미즈놀 같은 거 해서 종목 추천한 겁니다. 대박 나면 저희도 얼마든지 구독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미용 대상을 아마존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마루타도 아니고 뭐 저처럼 별로 헤어스타일을 신경 안 쓰는다 사람은 하겠지만 보통 직원이면 저 같으면은 안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던 애널리스트가 주식 매수 추천 종목을 공표하기 전에 사들인 사실 등이 발각돼 해직됐다고 20일 보도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먼저 주식을 사두고 이제 매수 추천 딱 리포트 내면 이제 주식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신문에서도 밝혔네요. 과연 그렇게 한 사람이 한 명일까? 참 하늘을 향해서 눈을 감으면 하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뭐 저 바닥에서는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좀 거시기 하네요. 자, 미국 항공사들 소식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에 이어 아메리칸 항공이 조종사 채용 계획을 내놓는 등 미국 항공사들이 항공 수요 회복에 대비한 인력 채용 재개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C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아메리칸 항공은 20일 내부 공지를 통해 올 가을부터 조종사 채용을 재개할 것이라면서 올해 안에 300명을 뽑고 내년에는 600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으로 국내선 수요가 회복되고 있어 조종사 충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항공사들도 이 충원이 속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소비국이자 생산국인 중국의 3월 돼지고기 수입량이 월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8월 첫 발병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최근 다시 확산하면서 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라고 합니다. 고기는 뭐니 해도 삼겹살이죠. 자, 또 하나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페이팔, 여러분 벤모가 페이팔 계열인 거 아시죠? 벤모가 페이팔에서 만든 회사거든요. 근데 벤모에서 이제는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에 따르면 벤모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 가상화폐 내종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핫한 도치코인은 왜 안 하나? 기존 가상화폐 보유자는 자신의 가상화폐를 벤모 계정으로 옮길 수는 없고요. 벤모에서 산 가상화폐는 다른 가상화폐 직업으로 옮길 수도 없답니다. 자, 벤모는 사용자가 7천만 명이 넘는 미국의 디지털 지급결제 서비스 업체인데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물건값을 친구나 가족들이 나눠내는데 벤모가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페이팔, 벤모, 가상화폐. 자, 이것이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주도한 스테이블 코인, DM이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한답니다. 이제는 뭐 모든 기업들이 앞다퉈 코인 쪽으로 뛰어드는데요. 저러다가 또 상투 잡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디스코드, 그러니까 온라인 메신저 플랫폼이거든요. 디스코드와의 인수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칩 안보 위기 과장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반도체 생산 부족으로 인한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 안보 위기. 팔란티어가 나서야 될 때 아닐까요? 자, 네이버 웹툰 쿠팡처럼 미국 시장에 상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네요. 검토 단계인데요. 이게 가능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의 로컬 뉴스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했던 백인 경관 데릭 쇼빈에게 살인죄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일단 전국적으로 인종 갈등이 또 한 번의 폭등으로 촉발하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지금 백인 5명, 흑인 5명이 배심원단의 투표로 인해서 일단은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만약에 무죄가 선고가 됐잖아요. 또 한 번 난리가 날 상황이었습니다. 뭐 저쪽뿐만 아니라 이쪽 지금 LA 쪽에서도 지금 시위가 한창이었거든요. 다행히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평화 시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소한의 정의가 이루어졌다며 이를 인종 간 형평성과
경찰 개혁에 기회를 삼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뿌리 깊은 인종주의를 뽑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7월부터 시작될 내년도 예산안에 9,750명의 경찰력을 유지하는 등 올해보다 3%가 늘어난 17억 6천만 달러를 경찰 예산으로 편성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LA 지역의 노숙자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연방 판사가 LA시와 카운티에 오는 10월까지 모든 노숙자들에게 쉼터나 주택을 제공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시와 카운티 정부의 항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일단 패스. 더 나은 미국 재건을 모토로 세 가지 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 등이 포함된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세 번째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계속 쏟아붓네요. 그렇죠? 코로나 이후 45%의 대학교 졸업생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취업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문제, 즉 부모님의 압박 등으로 목표치를 대폭 낮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우리의 후배들, 우리 아들, 딸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일부 코로나 백신이 혈전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 자체가 혈전 유발 확률을 크게 높인다면서 백신의 이익이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혈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혈전을 유발시키는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쵸. 그건 아는데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가 이 코로나로부터 예방 차원인데 그 백신을 맞고 혈전이 생겼다. 근데 모든 백신을 맞고 혈전이 생겼다라면 상관은 없지만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사람들에게서 계속 이 혈전 응고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뉴스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총기 비극 사건이 10대 청소년들에게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어젠 오하이오주에서 10대 흑인 소녀 한 명이 흉기를 들고 다른 사람을 위협했다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을 좀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참 안타깝네요. 코로나 여파로 세계 경제대국 순위가 흔들리면서 한국이 브라질을 제치고 10위로 올라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적어도 2026년까지 이 순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그동안 브라질보다도 못 살았나요? 그랬나 보네요. 브라질을 제치고 10위로. 조만간 한국의 축구가 브라질 축구를 제치고 올라섰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당했습니다. 웬일입니까? 지난 1월 판결과는 반대가 나왔는데요. 일본의 배상 책임을 한국 법원이 따질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국제법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데 이 판결을 한 판사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대의 할머니가 이런 일을 당했어도 이런 판결을 내시겠습니까? 판사가 개인적인 감정과 이런 것 때문에 판결을 할 수는 없지만 한번 냉정하게 보도록 합시다. 일본군이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위안부의 판결의 문제를 한국 법원이 따질 수 없습니까? 일본 법원이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면 한국 법원에 제소를 했겠습니까? 답답한 양반. 시진핑 중국 국가구석이 조 바이든 대통령 주최 화상회의로 열리는 세계 기후변화 정상회담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잘했네 시진핑. 내일 연설하기로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정상이 첫 화상 대면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이든 시진핑 바이든 그만 싸우고 이제는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네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과의 교전이 격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경 및 크림반도 지역의 병력 및 전투기를 집결시키면서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잘한다, 잘해.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가 힘을 모아서 지금 이 코로나와 싸워도 모자를 판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치고받고 싸우고 뒷골이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제 유현진 선수 한 이닝에 너무나 많은 실점을 해서 강판 당했는데요. 괜찮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또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다시 날아오르는. 근데 이
토론토 블루제이는 타선이 너무 응집력이 없어. 응집력이. 타선의 응집력. 좀 그게 좀 많이 답답합니다. 단체로 정신교육대를 보내야 되나? 화이팅! 자, 코로나 백신의 공급이 불안정하자 이를 이용한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네요. 자,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와 멕시코에서 화이자 백신 위조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폴란드, 멕시코. 잘한다. 결국 맞고 봤더니 그것도 1000불이나 내고 맞고 봤는데 그게 가짜랍니다. 대박. 이스라엘이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백신이 차고 넘쳐서 아스트라제네카 1천만 분의 백신 처리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이놈들아, 고민할 게 따로 있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못 맞는 저 힘들게 사는 못 사는 나라한테 도네이션 하면 되지. 아, 근데 부럽기는 하네. 그쵸?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 세계에 흩어진 미주노 가족 여러분, 특별히 한국에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 착해서 그런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아무튼 힘내시기 바라고요. 요즘 남양유업 사태가 좀 끊이지가 않네요. 한국 뉴스인데요. 남양유업이 얼마 전에 자기네 그 불가리스 요구르트 먹으면 뭐 코로나 예방한다는 그 광고 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식품용이 아니었답니다. 국제기관을 확인해 봤더니. 남양유업 이러다가 조만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저렇게 정신줄을 놓고, 참 저게 과거의 그 성공에 도취되어서 지금 정신줄을 놓고 이 현실을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요, 국산 콩 써서 판매 1위를, 쇼핑몰 1위를 차지했던 된장이 알고 봤더니 국산 콩이 아니라 외국산 콩이었답니다. 가지가지 하네요. 이 쇼핑몰 이름을 확 밝혀야 되는데. 콩을, 아니, 그치, 이제 뭐 중국 콩 썼겠죠. 중국에서 수입한 농산물 쓰면 원가 단가를 많이 낮출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낮춘다고. 국산 콩 써서 쇼핑몰 1위 했으면 좀 덜 처먹고, 죄송합니다, 좀 덜 벌고 정직하게 해야죠. 왜 이렇게 요즘은 진정성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속이고. 그러니까 저렇게 속이는 기업들이 자꾸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자꾸 전 국민의 의심병 바이러스가 지금 되고, 한국뿐만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자꾸 의심하게 돼요. 근데 그거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그 의심이 결국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쵸? 그게 의심이 사회적 불신 풍조로 이어지잖아요. 아이고 참, 제가 머리가 아프네. 제가 머리가 아파. 기분 좋은 소식으로 오늘 뉴스 마무리하려고 하겠습니다. 축구 소식입니다. 한국이 2020 도쿄올림픽, 올림픽 열리나? 도쿄올림픽, 근데 여러분 92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도쿄올림픽 남자 축구 조별리그 B조에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팀입니다. 뉴질랜드, 루마니아, 온두라스와 함께 편성이 됐습니다. 21일 스위스 취리히의 피파 본부에서 열린 조 추첨식 결과인데요.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9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았고요. 작년에 태국에서 열린 AFC 23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면서 도쿄행 티켓을 따냈죠. 명감독 중에 감독이죠. 우리 김학범 감독. 그러니까는 지금 벤똥가 이렇게 그냥 보내고, 이렇게 저는 축구 얘기 나왔을 때 한마디 하자면,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가 정말 대박 날 수 있는 제가 몇 가지 안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 다 뿌리치고 무조건 축구를 잘하는 실력대로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감독을 외국 감독 데려올 필요 없고, 축구협회 맡기면 안 돼요.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일단 다 해체하고 직속기관으로 만들어서 김학범 감독부터 시작해서 명감독들을 구성한 일종의 팀 감독 체제로 가야 돼요. 저는 그러면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월드컵 충분히 2002년
그 역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스포츠계에 만연되어 있는 혈연, 지연, 뒷돈 이거 정말 축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박지성 선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박지성 선수는 히딩크가 없었으면 그렇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수많은 제2, 제3의 박지성 선수가 정말 빛도 보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 축구계뿐만 아니라 한국 스포츠계에 만연되어 있는 저 악성 저거 끊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센통인 게 일본은요. 강팀하고 맞붙었네요. 센통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 프랑스. 아무리 일본이 자국의 텃세를 해도 와우 쉽지 않겠네요. 일단 그래서 자만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우리 런던 올림픽 때 동메달 땄잖아요.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 금메달까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 세계 흩어진 미즈놀 가족 여러분, 지금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 시간 주식시장의 상황을 좀 보니까요. 참으로 오랜만에 팡주식들은 비빌댔지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나스닥의 성장주들의 움직임이 아주 좋습니다. 10% 이상 나온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그쵸? 뭐 테슬라, 팔란티어도 오늘 파란색 불을 보이고 있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이 여러분들한테 큰 위로가 못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제 제가 장부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어제 저녁 끝날 때쯤의 시그널의 모습들은 오늘 반등을 예비했거든요. 뭐 선물 시장이 안 좋았어도 별로 개의치 않았던 게 이 흐름 그대로 이어가서 이번 주말까지 푸르른 초장으로 정말 에헤라디야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 저희 이 뉴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은 시간이었죠? 그러면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화이팅!